네, 안녕하세요. 민한 교수님. 2학년 A반 정지훈입니다. 2013년 5월 21일 주차별 학생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총이치 해부학적 명칭과 인공치 배열의 공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학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에는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A번은 상학 순소대가 있는데, 상학 순소대는 상학 양 중절치 사이의 순축치연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총위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 순절은이라고 합니다. 절은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되면 위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B번은 상악 협소대로 소구치의 협측 치은 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한 개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넓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총위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 협절은이라고 합니다. 협소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과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절은은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형성해야 합니다. C번은 상악 순축 전정으로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축 치근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정중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위치 부분을 상악 순축연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 역시 의치의 주연에 해당하므로 높이와 두께가 기능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전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구순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응순이행부라고 합니다. 다음 D번은 상악 협축 전정으로, 이것도 역시 구간정정의 일부로서 협축 치은에서 윗방향의 뺨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상악 협소대 원심으로부터 상악 결절의 외치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협전정 크기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하악골의 측방운동에 의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입을 크게 벌릴 경우 하악골의 하악지가 전정의 연장 범위를 알 수 없게 방해하므로 전정의 연장 범위는 해구 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2번은 익돌 상악 절은으로 저팔공의 익성 돌기와 상악 결절의 후방 사이에 형성되는 절은을 말하며, 상악 총위치의 양측방 후면 경계가 되는데, 이 절은에는 익상 돌기와 상악 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음, 아, 이 절은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의 압박을 가해 후국의 폐쇄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F번은 국의 소화로 최후방의 국외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계구하고 연조직 상에 위치합니다. 모형상에서 상악 의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이 되며, 진동선은 국의 소화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합니다. G번은 진동선으로 환자가 아 소리를 낼 때 국의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을 말하며, 이 선은 양측 익돌 상악 절음까지 연장되고 대략 중앙 부위에서는 국의 소화 전방 2mm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상악 총위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상악 잔존 치조제로 자연 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융기를 말합니다. 상악에 있어서 의치를 장착했을 때 크게 압력을 받는 주압력 지지부가 되며 이상체와 의치에서는 치조제 와를 형성합니다. 그림 B번은 상악 결절로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치조돌기 부위를 말하며 총위치에서는 결절화를 형성하고 이곳에서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C번은 절치유두로 양 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하며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총위치에서는 절치화를 형성합니다. 자연치열 상태에서는 절치유두의 중절치 순변까지의 거리는 대략 8에서 10mm 정도가 되는데 절치유두를 통해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 배열 시 전치부의 위치와 수직 고경을 결정하는 해부학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형상에서의 좌우측을 동일하게 나누는 정중선을 설정하는 지침으로도 이용됩니다. 그림 D번은 정중국의 봉선으로 절치유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융기된 점막 부분이 뼈 상태의 정중국의 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골 융기상으로 크게 돌출되어 국의 융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 총이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총이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합니다. 2번은 국의 추벽, 횡국의 주름으로 경국의 전방 부위에서 정중국의 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 모양의 부위로서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소리를 내는 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며 환자에게 최대한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 의치상의 국의 연마면 상에 재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총이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번은 하악 순서대로 하악 양준절치 부위 순축시연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며 구륜근의 부착을 돕는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의치는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적합되어야 합니다. B번은 하악 협소대로 하악 순소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서 하악 견치와 제1소고치 부위의 협측시연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총위치의 하악 협측 절은이 여기에 접촉합니다. 그림 C번은 하악 순축 전정으로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축 시연에서 아래 방향의 하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정준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림 D번은 하악 협축 전정으로 협소대와 결근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 시연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하며 총위치의 협측연이 여기에 접촉하게 됩니다. 2번은 설소대로 하악 중절치의 설측 시연 부근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 주름을 말하며 혀를 올리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총위치의 설측 절은이 여기에 놓이게 되며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 위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상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F번은 치조 설측구로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골막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위치의 설측 변형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설측 변형부의 훈련은 후악 설골막과 혀의 운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치의 주연은 혀의 끝을 치조제 상 전방에 댔을 때 후악 설골막과 접촉되도록 연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악 총위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하악 잔존 치조제로 의치의 주 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 부위는 식은 장축과 하악 골체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외측으로
진행되어 악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B번은 구후윤기로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위해 의치상을 제작할 때에는 이 부위를 피개해야 합니다. 또한 교합평면 설정의 후방 기준 부위가 되며 총위치와 인상체에서는 후구치와를 형성합니다. 그림 C번은 협축붕으로 하악 협소대와 교근 지역의 정방부 사이에 있으며 내측으로는 잔존 치조제정, 외측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우윤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을 뿐만 아니라 저장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어 저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는 하악에서의 주 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제 정상에 오는 교합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D번은 외사선으로 하악 잔존 치조제의 구치부 원심 협축에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을 말하며 어,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총위치와 인상체에서 외사구를 형성합니다. 2번은 설결절로 악설 골근선의 후단 하악 제3대구치의 설축 부위가 골륜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이며 치아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총위치와 인상체에서는 설측 결절와를 형성합니다. F번은 악설 골근선으로 하악골 하악체 내면에 이극에서 후상방향으로 주행하는 윤기로 구광절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구광절을 형성하는 악설 골근이 부착되며 구치부의 치조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조제 정상이 악설 골근 선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예리하게 됩니다. 어, 의치의 주연은 기능운동 시 마찰에 의해 통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 융선 밑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주연의 길이는 구강절을 형성하는 근육의 운동에 따라 기능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의치나 인상체에서는 악설 골근구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인공치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치부 인공치의 배열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상악 치조제 흡수와 중절치 위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학에서 절치유두의 중앙으로부터 자연치의 상악 중절치 순면까지는 악궁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8에서 10mm 정도이며 이는 개인차가 있고 악궁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부 인공치아 배열에 대한 기준량으로 이용될 때에는 작게 6에서 7m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치아를 자연치아에 위치시키면 치조골에 대한 인공치아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다음 그림처럼 전치부 인공치아가 설측으로 절취 유대에 가까이 위치하여 배열되는 경우는 입술의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고 구치부의 인공치아가 후방으로 밀려 배열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점선 형태처럼 인공치아가 자연치아의 위치에 가깝게 놓이면 구치부는 전방으로 이동하여 혀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연치열에서 절취유두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은 상하견치의 첨두를 통과합니다. 어, 그러나 무치학에서는 절치유도의 후연을 가로지르는 선에 인공치 상하견치가 위치하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하치궁에서 절치유도는 상하 준절치의 전후방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전치부 배열 방법에는 심미와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발음과 유지 안정에 유리한 위치를 정하여 배열해야 합니다. 상악 전치부 교합제를 환자의 구강에 시적하여 심미적 기능으로 적합하도록 형성하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교합제의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하악 전치부 치아의 배열은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위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피계와 수직피계 관계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상악 전치에 대한 하악 전치의 일반적인 교합 양식은 중심교합에서 접촉되지 않지만 편심교합에서는 접촉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악법은 통상적인 배열 방법이며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심 경사이며 두 번째는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순설적 경사, 세 번째 그림은 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심 경사. 그 다음은 하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은 상순의 하연과 같은 높이로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 평면보다 약 1mm 하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합니다. 배열 순서는 상악 전치를 먼저 배열하고 이어 하악 전치를 배열합니다. 상악 전치는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순으로 배열하고 하악 전치도 상악 전치에 대한 교합 관계를 확인하면서 역시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순으로 배열합니다. 교합제에서 중심의 기록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위에 왁스를 첨가하여 치아 배열 준비를 합니다. 교합제에 표시된 정중선, 구각선 및 상순선을 확인하고 이들 선을 상하악 모형의 기저 부분까지 연장해서 표시해 두어 치아배열 시 손상되어도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번 그림은 상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근엄심 경사를 나타낸 것이고 B번은 상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순설적 경사, 이 C번은 하악 전치부 인공치의 순설적 경사입니다. 다음은 다음 사진은 상악 전치부 배열에서 어, A는 근원심 경사도 즉 순면관, B는 순설 경사도 원심면관, C는 장축 회전각 교합면관입니다. 중절치의 순면관에서 근심면은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줍니다. 원심면관에서는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되게 해줍니다. 교합면관에서는 절단면이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합니다. 다음은 측절치의 순면관에서는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측절치의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측절치의 절단연을 가상교합 평면에서 0.5에서 1mm 상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견치의 순면관입니다. 어, 견치의 순면관에서는 근신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순면의 원심반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 원심 절단연이 구치부 교두 융선과 이행되도록 합니다. 원심면과는 견체의 장축이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닿게 해줍니다. 다음, 어, 이 그림은 반대측을 배열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악 전치부 배열에서 근원심 경사도 순면관, 순설 경사도 원심면관, 장축, 장축 회전관, 교합면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악 중절치의 순면관은 근신면을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원심면관은 치경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 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면관은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해줍니다. 측절치의 순면관은 균신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치경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관은 장축을 교합제에 교합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악 측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과는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교합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견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측절치의 원심에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켜줍니다. 원심면과는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악 견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게 합니다. 교합면은 첨두를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여 하악 중절치, 측절치의 절단연과 높이가 같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악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